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돌입하는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작전을 통해 첫 해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950년대 군작전 스타일로 130만 명을 추방했던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에 나설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보수 진영의 탄압대에 직접 참석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일요일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 포인트 USA 주간 보수 진영 페스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해 불법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특히 오퍼레이션 오로라로 명명된 초대형 추방작전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5년 단행됐던 아이젠하워 추방작전은 오퍼레이션 웨트백으로 불린 군대 스타일의 추방작전으로 단시일 안에 130만 명이나 멕시코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겠다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공언은 첫 해에 불법 이민자 15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2기의 추방작전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 외국인 66만 명,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 58만 명, 갱단원, 마약 카르텔 범죄 조직원을 포함하면 150만 명이므로 이들부터 추적 체포해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보수진영 페스트에 나온 톰 호먼 국경총수는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잡아 추방하려는 연방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시카고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시장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나는 취임 첫날에 시카고부터 방문할 것이라며 이민단속 요원들은 피난처 도시들에서 더 많은 이웃과 일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o don't want to remove public safety threats from your community and they're here illegally, that is your number one responsibility is protect your communities. So if you're not going to do it, President Trump and ICE will. 실제로 민주당 아성들 가운데 트럼프 2기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에는 협조하지 않고 이민자 보호, 피난처 도시를 유지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피난처 도시 역할을 계속하도록 성문화했으며 시카고시는 학교나 병원, 일터 등에서의 이민 단속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뉴욕시와 일리노이주 등은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추적 체포하는 데에는 전폭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최근 경찰 출신 뉴욕시의 에릭 애담스 시장과 만나 형사범죄 외국인들부터 체포 추방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의 추방사령관으로 불리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부모들이 불법 체류자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일 경우 친척 등 다른 보호자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가족 추방을 주장해온 지금까지의 강경 입장에서 누그러뜨린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규모 추방작전에서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의해 국경총수로 임명되며 추방사령관으로 불린 톰 호먼 국경총수가 한 달 후면 대대적으로 전개할 이민단속과 추방작전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CNN과 인터뷰에서 부모들이 체류 신분이 없는 반면 자녀들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믹스트 혼합 가정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묻는 질문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And not leave as required by judge and have a U.S. citizen child, you're okay. That child can stay, they can stay with a relative, they can stay with the other parent, or they can take them with them. We don't deport U.S. citizens. But they put themselves in the position. We didn't. 톰 호먼 국경 총수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은 부모가 불법 이민자로 단속돼 본국으로 추방될 때에 친척이나 친지, 다른 부모 같은 보호자가 있으면은 부모와 함께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서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호먼 총수는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를 추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법을 어긴 부모들을 추방할 때에 시민권자 자녀들이 다른 보호자를 두고 있을 경우 일가족을 모두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 총수는 지금까지 열린 인터뷰에서는 가족 이별 없이 추방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가족 전체를 다 함께 추방하면 된다고 밝혀 비인도적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재료 신분 없는 부모를 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은 44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 총수는 이와 함께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추방 작전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추적과 체포, 추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최우선 추적과 체포 추방 대상에는 형사 범죄자들과 갱단원 그리고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피지티브, 도망자들이라고 톰 호먼 국경 총수는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arrest every criminal, every gang member that's here illegally, that's a public safety threat. We want to arrest every fugitive, those who had due process at great taxpayer expense and have an ordered deportation but didn't leave and became a fugitive. We had over 1.5 million of those. 아이스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범죄 이민자들이 66만 2,50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최우선 타겟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추방 대상인 형사범죄 외국인들 중에는 살인 15,000명, 성폭행 2만 명, 강절도 6만 명, 폭행 10만 5천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피지티브, 도망자들은 무려 58만 5천 명이나 있는 것으로 아이스는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 총수는 이어 미군들은 직접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 체포하는 데 나서지는 않을 것이며 추방 대상자들을 수송하는 데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인 올 한 해 동안 불법 이민자 27만 1,500명을 추방해 4년 동안 54만 5천 명을 추방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출범 첫 해인 2021년에는 5만 9천 명, 둘째 해인 2022년에는 7만 2천 명을 추방하는 데 그쳐 뒤늦게 가속도를 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실패한 주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실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혹평을 듣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24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 추방에 가속도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이 발표한 이민 단속과 추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끝난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불법 입국자 27만 1,484명을 추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2023 회계연도에 14만 2,580명 추방보다 약 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심지어 첫 해인 2021년에는 5만 9천 명, 둘째 해인 2022년에는 7만 2,200명 추방에 그쳤는데 임기 마지막에는 기록적으로 추방에 가속도를 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는 불법 이민자 54만 5천여 명을 추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자진 출국자들을 포함하면 미국에서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거나 돌려보내진 이민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서는 임기 초와 임기 말에 너무 편차가 심하고 국경 통제에 실패하는 바람에 2년 연속 200만 명 이상 이민 행렬들이 미국에 몰려오도록 만들었으며 상당수를 미국 안에서 석방하는 데 실수를 범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진영에선 바이든 국경 통제 실패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당초 1,100만 명에서 1,300만 명 내지 1,400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에선 민주당 행정부보다 오히려 적은 불법 이민자 추방 기록을 남겼으나 2기에서는 한 해에 적어도 100만 명씩 추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한 해에 30만 명 안팎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 때에는 오바마 2기 행정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2기 시절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보면 2013년에 43만 2,200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도 40만 5,100명을 추방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추방에선 공화당 행정부보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내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큰 차이는 민주당 행정부는 국경을 막 넘은 불법 입국자들을 주로 붙잡아 추방하는 것이고 공화당 행정부는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추방은 물론 미국 내 불법 입국자들을 추적 체포해 추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국경은 아예 봉쇄하고 이민 행렬들은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함으로써 미국 국경에 도달하는 외국인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신 미국 내부 불법 이민 단속으로 불법 입국자들을 최대한 체포해 추방한다는 추방 작전을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작은 실수만으로 수속 중이거나 이미 취득한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법 체류자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는 늑장 처리와 까다로운 심사로 H-1B 취업비자와 그린카드의 기각률이 높아지고 이 웰페어나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받으면 이민 혜택을 기각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시대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이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불법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추적 체포해 추방하고 동시에 합법 이민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체류 신분 없는 불법 입국자들과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를 포함하는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합법 체류자들도 오랜 기다림 끝에 비자나 그린카드가 날아가진 않을까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This competitive application process will favor applicants who can speak English,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demonstrate skills that will contribute to our economy. 첫째, 트럼프 시대에는 이미 1기에서 H-1B 비자 기각률이 통상적인 2%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2018년 24%, 2019년 21%로 급등한 바 있어 이미 좁은 문이 돼버린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의 길이 더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H-1B 비자 갱신에 대한 거부율도 12%나 된 바 있어 비자 연장마저 마음을 못 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트럼프 1기 때 영주권 기각률도 가족이민 18.5%, 취업이민 20.5%로 바이든 시절의 5.6%보다 3-4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이민심사관들은 늑장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의문시되면 RFE 보충서류 요청을 남발해 수개월씩 지연시키다가 대거 기각시키게 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고 완벽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정부의 웰페어,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비자 이민 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이민 혜택을 박탈할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SSI, TANF와 같은 현금 보조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혜택도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고 섹션 8 주택 렌트 보조도 피해야 할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넷째,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돼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 대상이 되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얻어
징역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반드시 364일 이하의 형량으로 플리바겐해야 할 것으로 강력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 그린카드를 받은 이민자들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에서 단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그린카드를 따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일은 갈수록 바늘구멍,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각종 미국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3,500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그린카드를 손에 받았던 사람들은 110만 명으로 3%에 불과했고 97%나 장기 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매우 많은 추첨 영주권을 제외하고 한인들이 흔히 신청하고 있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만 보면은 그보다 사정이 나아지지만은 영주권 취득률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게이토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9월에 끝난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가족 이민으로 미국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은 83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 이민 수속자들은 한 해에 65만 5,300여 명으로 8%에 그쳤습니다. 연관 쿼터에 적용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119만 명이 신청해 42만 9천 명이 그린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36%나 되는 높은 취득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관 쿼터가 22만 6천 개 제한되어 있는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713만 명이 신청해 22만 6천 명이 그린카드를 받아 고작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은 2024 회계연도 한 해 180만 명이 신청해 연관 쿼터인 14만 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아 8%의 취득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이나 똑같이 엄청난 신청자들에 비해 연관 쿼터에 들어 그린카드를 따고 있는 외국인들은 8%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신청자의 97%는 연관 쿼터에 따라 자신의 차례가 되기만을 하염없이 대기하면서 수년, 수십 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민 신청서의 적체 현황을 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2023년 말 현재 무려 85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180만 명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연관 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 심사가 끝나는 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선순위 있는 가족이민은 연관 쿼터가 22만 6천 명인데 현재 713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 가장 극심한 적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은 3년 정도 기다리고 있으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17년 6개월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따라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장기 대기 중에 21세를 넘기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 때 그린카드의 길이 막혀버리는 사태까지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등 뒤늦은 이민자 보호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보호 조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뒤집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게 만드는 장애물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때늦은 이민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째, 외국인 330만 명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시켜주는 조치를 항구적인 최종 규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워크퍼밋 카드의 540일 자동 연장 최종 규정은 퇴임 직전인 2025년 1월 13일부터 발효 시행됩니다. 현재는 임시 최종 규정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항구적인 최종 규정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번 바이든 조치는 워크퍼밋 카드의 연장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했어도 극심한 적체로 승인받기 전에 만료일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540일이나 자동 연장시켜주겠다는 보호 조치입니다.
근년 들어 원래 180일간 자동 연장해주다가 540일간으로 대폭 늘렸는데 임시 최종 규정이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다가 항구적인 자동 연장 조치로 바꾼 것입니다. 외국인 330만 명에게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게 이번 바이든 조치는 540일 자동 연장 규정을 중단시키거나 180일로 되돌리려 해도 폐지 규정과 새 규정의 절차를 밟는데 적어도 7개월이나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민 수속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거나 까탈스러운 심사를 하기 어렵도록 관련 최종 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 규정은 퇴임 사흘 전인 2025년 1월 17일에 발효 시행됩니다. 이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당첨되고도 이민국의 늑장 처리나 보충 서류 요구, 높은 기각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이민자 보호 조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이민 서비스국의 매뉴얼로 되어 있는 지침을 연방 규정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뒤집으려 해도 수개월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최종 규정으로 H-1B 전문직 비자 신청자들은 현재 한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비자 신청서를 최종 승인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다음에 4월 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며 고의로 늑장을 부리거나 보충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해 지연시키고 기각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의 뒤늦은 이민자 보호 조치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시되고 수개월 안에 뒤집힐 게 분명해 장애물로 역공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